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우리에게 생강은 무척 익숙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생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100만이 넘을 만큼 조회수가 높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생강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도 많고, 특히 이렇게 겨울철이나 목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또 순환도 돕고 부종도 빼주고 소화기도 좋게 하고 해서 특히 면역력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강을 저희가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생강이 좋다고 누구에게나 다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생강을 드시면 피해가 될 분들, 생강이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 첫 번째 경우는 위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있어서요, 염증을 억제해요. 그래서 폐렴에도 좋고 기관지염에도 좋고 목이나 이런 편도선 같은 이런 데 염증이 있는 데에도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염도 염증인데 왜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진저롤과 쇼가올에 있는 매운맛 있잖아요. 이게 생강의 매운맛이 이 성분으로부터 기인이 되는데, 이 매운맛의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고, 그렇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생강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더 심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위험이 있는데 이걸 좀 드시고 싶다 하면은 식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이 생강에 대추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도 또 생강을 진하게 먹거나 많이 드시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적정량 드시고, 혹시 드셨을 때 속이 쓰리면 양이 많은가 해서 양을 좀 줄여서도 드셔보시고, 공복을 피해서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 생강에 있는 이 진저롤 성분은 혈당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당뇨에는 이 생강이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이미 그 당뇨 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실 때 이 생강이 함께 들어갔을 때 이중으로 혈당을 떨어뜨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혈당이나 이런 부분들 생강을 드실 때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이 있는 분들이 생강을 드실 때는 피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생강청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청은 설탕이나 꿀 같은 걸 넣고 조청처럼 이렇게 고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당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청으로 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생강차 제품 중에서 당이 함유된 것들이 있어요. 좀 맛을 위해서 설탕이나 뭐 꿀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한 건데, 첨가한 생강차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임산부인데요. 사실 생강은 임산부에게 굉장히 안전한 약재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임산부 초기에 뭐 감기가 걸리거나 이런 때 우리가 함부로 감기약이나 한약이라도 이거 드실 수가 없어요. 이런 때 이제 감기로 힘들다고 하면 생강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드시고, 생강은 사실 임산부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약재인데요. 하지만 생강에는 자궁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덧이 끝난 후에 아니면은 이제 출산 직전이나 이때 과량을 섭취하면 자궁이 수축돼서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막달이나 입덧이 끝난 후에는 생강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 네 번째는요, 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이제 혈전 용해제를 드시게 되는데요. 생강에도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또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당뇨의 경우처럼 이미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데다가 또 이 생강이 또 혈전을 많이 이렇게 너무 풀어놓으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생강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그 과다출혈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생강을 미리부터 조금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은 위궤양이나 치질, 또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출혈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에요. 생강이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강을 드실 때는 이런 출혈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강은 사실 좀 뜨겁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거나 또 두드러기나 피부 가려움이 있다거나 가슴이 많이 답답하거나 이런 분들은 생강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썩은 생강을 먹을 때인데요. 사실 썩은 생강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생강에 핀 그 곰팡이가 몸에 무척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거 있다면 좀 아깝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생강은 잘 보면 정말 좋은 효능도 많으니까 그 옆에 링크되어 있는 지난번 생강 편을 한번 참고하셔서 생강의 효능도 보시고 독이 되는 부분도 살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생강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알차고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